네. 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리눅스의 개발 도구 사용법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에디터, 컴파일러, 디버거, 그다음 패키지, 빌드 도구 이렇게 이제 각각 프로그램을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주제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여러분의 무기로서 사용할 프로그램 개발 도구는 통합 개발 환경에서 좀 더 그래피컬하게 사용자한테 편리하게 제공되는 툴들,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나 무슨 자마린 스튜디오 이런 것 등등을 사용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사용법은 굳이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이제 숙명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제 하다 보면 거의 이제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경험상 보니까 제가 뭔가 그랬고 제가 나중에 같이 일하는 이제 직원들이나 후배들 이렇게 보더라도 잘합니다. 컴파일 잘하고 패키지 잘 만들고 소스 관리하고 나름 그 툴 이용해서 리팩토링도 하고 막 하는데 좀 어느 경지 어느 시간에 오르기 전까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모르고 그냥 말 사용법으로만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이 컴퓨터에 파일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디렉토리 구조가 뭔지 이해 없이 그냥 동영상 파일 저장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어머니한테 안 들키도록 몰래 감추고 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그 근본적인 동작은 잘 이해를 안 하고 못하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잘 이용만 하면 되지 않냐? 물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우리 좀 제대로 된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컴퓨터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좀 무책임한 말 같지만 그랬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적어도 이제 넥스트 커리큘럼 상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시하거나 가끔 나오는 것 정도는 지금 꼭 피부로 안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건 대부분의 개발자가 가져가야 될 어떤 역량셋에 다 포함된 거라 생각하시고 한번 여기 개발 도구의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컴파일 과정, 소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제 이제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가 이걸 이제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 과정 중에는 컴파일이라는 것과 링크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이 수업에서 깊게 알 건 아니라고 했지만 살짝 소개를 한 거는 그런 컴파일된 프로그램과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단지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의 코드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코드와 데이터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은 각 운영체제와 CPU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행하는 메모리상의 구조와 실행 파일의 구조를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행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GCC라는 컴파일러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합 개발 도구에서는 소스 만들어 놓고 그냥 빌드 버튼 누르게 되면 쭉 다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실행 파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컴파일러라는 도구가 소스를 지난 시간에 봤던 컴파일, 어셈블, 링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옵션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컴파일러에 따라 가지고서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클립스에서 그 도구, 옵션 이런 창을 열어가지고 또 말 그대로 옵션 이런 걸 빌드 옵션 같은 걸 설정하는 것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해봤나요? 그걸 열어보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네요. 거기를 열어보면 우리가 GCC라는 것이 앞쪽에 보면은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크를 내가 드라이빙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아마 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이런 것도 보면은 그거는 사용자가 보는 환경일 뿐이고 실제 컴파일하는 프로그램, 실제 어셈블하는 프로그램, 실제 링크하는 프로그램들을 구동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설정, 옵션 메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한번 요거는 이제 얘도 봤죠. 최적화 옵션 이런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릴리스 버전을 만드느냐, 개발 버전을 만드느냐, 이렇게 하면 옵션을 정해줄 텐데, 릴리스 버전을 만들 때 최적화 버전을 높인 걸로 세부 설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컴파일러에는 다양한 옵션들을 줄 수 있고, 뒤에 우리 슬라이드에서도 몇 개 소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슬라이드에 소개되는 거는 최소한 GCC를 쓴다면 이 정도는 알고 가자라고 최소한 소개한 거고, 실제 GCC 전체 옵션을 보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온 G랑 디버깅 옵션이라는 게, 이건 오늘 디버그할 때 다시 해보고, 디버깅 옵션, 워딩 옵션, 최적화 옵션, 출력 옵션 정도는 확실히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가지고 컴파일을 이제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C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앞에서도 본 것처럼 GCC로 어떤 .c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 쭉 컴파일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소스 파일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럴 때 컴파일은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또 이클립스 써본 사람들은 크게 아무런 차이가 없었죠. 내가 소스 파일 하나 만들었나, 두 개 만들었나, 거기 그냥 소스 목록에만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 과정도 사실은 내부에서 패키지 관리하는, 통합 개발 도구로 거기서 패키지 관리하는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컴파일러라는 것은 GCC뿐만 아니라 모든 컴파일러는 소스 파일 하나에 대해서 컴파일 어셈블 이렇게 수행합니다. 컴파일 어셈블 컴파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컴파일이라는 것, 소스를 기계어로 어셈블리어로 번역하는 것은 항상 하나의 소스 파일에 대해서만 합니다. 물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컴파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복잡해집니다. 또 뭐 굳이 여러분의 피부에 닿을 게 예를 들자면, 번역사가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번역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번역하고 하지만 막 두 사람이 막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그 한꺼번에 얘기하는 걸 섞어가지고 번역하기는 뭔가 좀 복잡하죠. 둘 사이의 뭐 문맥 같은 것도 좀 또 비교해봐야 되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출력의 어떤 품질이 썩 좋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두 배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관계에 의해서 더 많은 복잡함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 자체는 소스 파일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소스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이미 여기 답을 적어버렸습니다만은, 실제 GCC가 작업할 때는 그냥 소스 파일 여러 개 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소스 파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컴파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 컴파일하고 어셈블하고 릴로케이트 오브젝트 만들어 놓고, 얘 컴파일하고 어셈블해서 오브젝트 파일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링크 연결해가지고 최종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프린텔러 프로그램인데, 굳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연습해 보기 위해서 함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또 각각 메인 함수와 프린텔러 함수를 또 .c, main.c, 프린텔러.c 이렇게 나눠가지고 C 소스를 두 개, C 같은 경우는 이제 헤더 파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헤더 파일 하나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컴파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컴파일러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컴파일하기 때문에 main.c 컴파일하고 println.c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5.5를 링크해서 최종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원래 컴파일 과정입니다. 이때 똑같은 GCC인데 이 경우는 링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링크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GCC가 알아서 합니다. 여기 입력이 .c 소스로 있으면 컴파일부터 쭉 해가는 거고, 여기 입력이 어셈블이 맞춰진 릴로케이트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얘는 링크 과정을 나왔구나 해서 얘가 링크만 해가 두 개를 링크하고, 혹시 여기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한다면 라이브러리 함수도 링크를 해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만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스 파일을 컴파일할 때는 링크까지 다 하는 게 원래의 과정이기 때문에 main.c를 그냥 컴파일해라라고 하게 되면, 얘만 가지고 링크까지 해가지고 뭔가 출력 파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이 두 개의 소스를 컴파일하고 링크를 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링크의 기능을
두 개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제 개수, 여러분이 좀 정리하기 쉬우라고 개수를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 링크의 기능은 그 서로 여러 개의 소스들에서 만들어진 그 오브젝트 파일들 혹은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연결하는 이런 기능도 있지만,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다른 그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변수나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의 주소를 결정지어주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죠. 그래서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만들어야 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파일. 이 C 개발 환경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은 반드시 메인 함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냥 아주 근본적인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링크까지 완료를 하려면 이 오브젝트 중에는, 링크할 오브젝트들 중에는 반드시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두 개 있어야 똑같은 의미니까 하나의 메인 함수가 있어야지만이 링크가 연결만 무작정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가 없는 이런 모듈 소스를 링크까지 해버리는 컴파일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링크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c라는 옵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컴파일이라는 옵션입니다. 컴파일까지만 해라. 실질적으로 컴파일 어셈블까지만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출력이 실행 파일이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브젝트 파일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원시적인 기본은 이렇게 하나하나씩의 소스 파일을 이게 다 별도의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메인 함수 포함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링크해서 최종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게 여러 개의 소스를 가진 프로그램의 컴파일 방법입니다. 이게 텍스트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GCC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그렇게 컴파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 개발 도구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제 여기 리눅스에서도 패키지 개발 도구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돼서 처리할 수 있는 도구,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컴파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GCC는 이렇게 소스 파일만 여러 개 나열해도 알아서 소스 파일 지금 컴파일하고 링크를 해주는 기능을 이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한 2개, 한 3개 정도의 소스 파일의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각의 C 파일들을 따로 컴파일해서 링크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이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의 빌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좀 생기는데 이렇게 뭐 한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소스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지.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소스 파일이 실질적으로 이제 막 상용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 많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전에는 그 소프트웨어 리팩토링이라는 것을 수업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걸 수업에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모바일 쪽에서 소프트웨어 리팩토링 그 과목을 하긴 한데요. 아직 특별하게 아무튼 그래서 아마 우리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는 뭐 기본적으로 등치도 좀 크고 마이너스도 좀 많고 그리고 기능들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기능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져가지고 소스의 구조가 소스 개수도 많으면서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성하는 거. 하나하나 소스를 내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언어로 잘 코딩해내는 것. 이것도 좋은 기술이지만 여러 개의 소스로 구성된 것, 어떻게 소스를 나눌 것이며 그것들을 어떤 체계를 가지고 구성할 것이냐 이것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꽤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소프트웨어 여기 이제 C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VIM이라는 예를 있는데 여러분이 여유 있을 때 한번 가져와 보시고 다 리눅스 대부분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리눅스 상에서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은 소스 상태로 다 우리가 접근하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M 공식 사이트에 가보면은 소스를 얻을 수가 있고
지난 학기 리눅스 설치하는 것과 이번 학기 새로 설치하는 거 다른 거 액티브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그제 이 VIM 소스를 다운로드 해가지고서 한번 여기다가 앞쪽으로 펴봤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VIM 소스 가져오면 이런 파일들, 디렉토리도 이렇게 있고, 저기 src 소스 디렉토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I라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C 파일들, 리소스 파일들, 헤더 파일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컴파일해야지 이제 VIM이 만들어질 테니까. 하려면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GCC, GCC 또는 한꺼번에 다 한다고 GCC 다음에 이걸 다 나열해줘야 돼요. 그것까지 그렇다고 쳐요. 한 번만 해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워낙 소스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한 사람이 작업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이렇게 작업했을 거고, 한 사람이 작업했다 하더라도 이게 한 번 릴리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되고 디버깅되고 버전업이 돼요. 그럼 다시 그 소스 파일 하나를 수정해가지고서 다시 빌드하고 합니다. 이럴 때 요거 하나 수정됐는데 전체를 또 다 다시 컴파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 힘들고요. 또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 리듬이라고 설명하는 그 문서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 소스는 VIM 이 소스는 사실 리눅스에서만 동작하는 유효한 소스가 아니라 여기 있는 도스, 맥,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OS2라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이뱅의 VMS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즈 이런 데서 다 컴파일만 제대로 하면은 VIM 폼이 만들어지도록 작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제 우리 컴파일 과정에서도 얘기했다시피 CPU가 바뀌거나 OS가 바뀌면 컴파일러는 완전히 다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C라는 언어를 해석하는 건 같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링크도 라이브러리 달라질 수 있으니까 라이브러리 링크도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소스인데 컴파일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막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의 소스 패키지를 놓고서 다양한 컴파일 방법, 또 소스가 계속해서 변경이 돼 나갈 때 일부 소스가 바뀌었을 때 또 그 일부만 골라내가지고 또 컴파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일종의 이제 패키지 빌드 방법, 패키지 빌드가 전체 패키지로 어떤 타겟 프로를 만드는 게 그 자체가 이제 컴파일하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한 난해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에는 에디팅하고 컴파일하고 디버깅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키지 빌드 도구라는 것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소스 패키지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ID 환경에는 그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미 ID 환경이라는 것이 그 패키지 관리 도구가 그 모양 자체가 패키지 빌드 도구가 되는 거죠. 소스들 트리에서 넣어놓고 리소스들만 넣어놓고 컴파일, 빌드 누르게 되면은 쭉 한꺼번에 빌드 되는 것, 그게 이제 있는데, 우리 이제 그 텍스트 터미널 상의 리눅스에서는 그 개발 도구가 바로 뭐냐, 메이크라는 이름의 개발 도구, 메이크 만들다라는 거죠. GCC 컴파일러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데, 그것들 어쨌든 다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 목적물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메이크라는 이름으로 복잡한 개발 도구를 복잡한 패키지를 컴파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VIM 소스 중에 보면은 여기 make file이라는 이름의
여러분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구성된 파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게 make 파일을 make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그런 방법을 기술해 놓은 문서가 그런 방법 기술해 놓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라는 것이 무엇이며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make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프로그램, 많은 소스 구성된 것, 여러 가지 사용자나 시스템, 타겟 목적 시스템에 따라서 컴파일 옵션이 막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는 목적으로 패키지 관리 도구에 메이크를 쓴다. 또한 컴파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시스템의 라이브러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뭐 몇 명이며 뭐 이런 것들 구성 정보가 컴파일에 또 어떤 상수값이나 이런 걸로 링크에 옵션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구성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컴파일 빌드와 또 해당하는 디렉토리의 프로그램을 카피를 하고 구성 파일이나 리소스 파일들을 카피해 가지고서 셋업을 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즈에 보면 셋업 프로그램의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메이크의 기능.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잡한 컴파일 버전. 어쨌든 컴파일은 GCC나 GCC GCC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은 수, 엄청나게 다양한 옵션들을 하나하나씩 명령을 치기 힘드니까 그걸 그 규칙, 방법을 하나의 문서 형태로 그냥 모아둡니다. 모아두고 그 문서만 이렇게 컴파일해 라고 던져주면 문서를 어떤 툴이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GCC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메이크입니다. 그냥 그 기본적인 원리는 복잡한 게 아니라 다양한 컴파일 과정, 옵션 구성 과정, 이것들을 위해서 명령어들 막 쳐야 되는데 그 명령어들을 모아둔 거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쉘 스크립트라는 유닛을 이 수업에서는 뺐습니다. 쉘 스크립트라는 것은 쉘 상에서의 어떤 작업을 좀 더 자동화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 처리해야 될 쉘 명령어를 하나의 묶음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 거기다가 프로그램 기능까지 넣어서 그냥 단순히 여러 개를 한꺼번에 쭉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일 때는 A라는 명령, 어떤 조건일 때는 B라는 명령, 혹은 또 조건에 따라서 A라는 명령어를 100번 반복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게 쉘에서의 스크립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치 make라는 것은 컴파일에 한정된 쉘 스크립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얘기하면 make 파일을 나는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이제 무시를 당할 텐데 기본적인 동작은 그렇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쉘 커맨드 라인 상에서 이렇게 GCC 이런 작업들을 패키지니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옵션이 달라지니까 옵션이 달라질 때마다 GCC 옵션을 또 다르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쉘 스크립트처럼 하나의 파일을 묶어놓고 쉘에서는 이 스크립트를 실행해라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정된 명령들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make라는 기능을 나이브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make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또 make 윈도우즈는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파일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쭉 컴파일한다는 거. 이런 원리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게 되면 진짜 쉘 스크립트와 동일하게 되고 뭔가 아쉽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목표가 다양한 컴파일 옵션과 이런 기능을 다 통합한 말 그대로 패키지 빌드 도구로서 자동이라는 뭔가가 좀 이제 부여되야 되는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make 파일에는 컴파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제약사항이나 선택사항들이 이 make 파일 내에서 마치 우리가 쉘 스크립트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명령어가 실행되거나 다른 명령어가 실행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보면 인텔리전트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컴파일 과정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놓고 시스템 구성이 리눅스이면 뭐 이게 있으면 되고 뭐 윈도우즈면 이쪽이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또는 똑같이 소스가 10개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메모리가 1GB만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컴파일하고 메모리가 2GB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기능 하나 더 넣어서 컴파일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컴파일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칙들을 컴파일하기 위한 다양한 규칙들을 좀 더 부가적으로 넣어놓은 게 메이크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부가적인 규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요거 두 번째 종속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메이크라는 빌드 도구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빌드도 똑같은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인지하고 쓰고 있는지 인지하지 않고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중요한 기능,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 메이크파일러가 이제 할 일을 이렇게 기술할 때 단지 컴파일해라. 그냥 컴파일해라라고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GCC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GCC 뭐 컴파일 해야 되는데 이때 정석성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을 컴파일 하려면 뭐뭐.c 이 두 개의 C 파일이 있으면 컴파일해라 라는 이런 걸 설명해 줍니다. 물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냥 파일이 있으면 컴파일하고 없으면 그냥 에러가 나는 뭐 이런 그냥 GCC 동작인데 이걸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컴파일해라라고 컴파일하는 지시를 내려놓는데 컴파일을 뭘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GCC로 컴파일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CC로 컴파일해라 이런 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고 이걸 가지고라는 뜻이 뭐냐? 이걸 가지고라는 뜻이 바로 종속성입니다. 여기에 의존한다는 거죠. 디펜던시. 이게 있으면 이게 컴파일하고 이게 없으면 컴파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에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조건 이게 있으면 없으면 이 .c.c를 컴파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이걸 컴파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종속성의 재미있는 특성은 또 뭐냐면 이것이 있으면 컴파일하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 새로운 파일이면 컴파일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컴파일했습니다. 한번 이런 메이크 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컴파일 쭉 있는데 컴파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개 소스 중에서 이것만 A.C가 돼서 A.C만 새로 뭔가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빌드 도구가 없다면 다시 한번 앞에서 한 것처럼 전체를 다 컴파일하고 링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속성 도구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A.C 뭐 이렇게 해놨으면 또 다른 컴파일 1, 또 컴파일 2, 컴파일 3 이렇게 여러 가지 컴파일 기능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링크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A.C가 없습니다. 여기에만 A.C가 있습니다. 이럴 때 A.C 파일이 변경됐다면 새롭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종속성에 의해 가지고 이게 새로운 게 됐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 컴파일 작업도 다시 하라는 거죠. 이때 전체를 실행하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 종속성이 앞에서 이미 컴파일한 것과 변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 컴파일 기능은 다시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종속성이 있는 것만 다시 컴파일해가지고서 최종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속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꽤 패키지 개발에서 이제 컴파일 과정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막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요만큼만 컴파일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컴파일 해볼 수가 있고 하는데 그걸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거보다도 더 이 많은 소스 중에서 일부가 변경됐을 때 전체를 무조건 다시 컴파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속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만 컴파일 해가지고서 최종 파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웹이나
모바일은 그렇지 않고 웹 쪽은 별로 경험이 없는데 윈도우 쪽 같은 데 보면은 윈도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소스 막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컴파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막 3, 40분, 컴파일 시간만 몇십 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한테는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딱 만들어. 벌써 느꼈어요?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 느꼈어요? 손수 교수님이 그러면 야근이 들어가고. 예. 실제로 필드에 나가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만드는 걸 코딩하는 시간, 여러분 지금은 아마 내 개발의 모든 시간은 코딩 시간이다. 모든 아니 대부분의 시간 코딩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필드에 나가보면은 코딩 시간 외의 개발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3분의 2 이상이에요. 3분의 1 이하로 코딩 시간. 예, 그 중에 하나가 막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사실 컴파일 시간도 패키지가 커져가지고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 쳐볼 때는 컴파일하는 시간 동안 나가서 자 이제 30분 놀자, 담배 피자 그러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마감이 임박하면은 미칩니다. 이제. 빨리 하고 이제 마감이 임박했다는 것은 소스 거의 다 구성되고 이제 한 줄씩 디버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줄 디버깅 했는데 버그 찾았어. 한 줄 디버깅 했는데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30분 컴파일 해봐야 됩니다. 또 하겠죠. 지금 30분 걸린 그거는 제대로 된 개발 도구를 써서도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대로 된 빌드 도구가 없다라고 하면은 한 줄 고쳤지만 전체 패키지를 다 다시 컴파일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럴 때 이 디펜던시가 잘 정의되어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나 그 이클립스 같은 비주얼 통합 개발 도구를 쓰더라도 이 디펜던시를 좀 잘 이해하고 리소스나 소스를 리치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향이 없는 것들은 좀 컴파일 배제가 되죠. C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헤더 파일 인클루드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외부 변수, 익스터널 변수 참조하고 그러면 소스를 오직 알아서 디펜던시 만들게 하는데 아무튼 리눅스에서는 그걸 프로그래머가 빌드하는 옵션들을 임의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빌드하는 옵션도 아까 쉘 스크립트 유사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머 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변경된 부분만 수백 개의 컴파일, 수백 라인의 컴파일 해야 되는데 한 줄 변경시켰을 때 변경된 것만 그리고 그에서 영향받는 링크만 이렇게 하도록 해서 컴파일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메이크 빌드 도구이고 메이크 빌드 도구는 메이크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구동시켜주는 프로그램이고 그 메이크의 그 동작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메이크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네. 저기서 종속성이라는 게 그 구글 API 같은 거 받았을 때 설정 그 라이브러리 있을 때 나오는 종속성 디펜던시랑 똑같아요. 그렇죠. 디펜던시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방식이나 용도 이런 거는 완전히 그것과 관계가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여기서는 단어 뜻 그대로의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의존성. 이것에 의해서 내가 종속성이라고 지정한 그러니까 이 컴파일은 이거에 종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개발 환경에서도 종속성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두 개의 관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간의 종속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종속성이라는 것은 뭔가 이것에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용어 종속성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각 분야에 따라 가지고 고유명사처럼 이제 딱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거는 그거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거고 반의 의미로 쓰여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성된 게 메이크고 메이크라는 이제 개발 도구인 거고 사용법은 메이크라고 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VI를 작성하는 전체 소스인데 메이크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지금 처음 내가 만든 소스도 아니고 소스가 이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컴파일할지 몰라요. 난감하죠? 근데 그냥 메이크 이렇게 메이크 하게 되면 메이크 명령 치면 그 메이크라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GC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이 디렉토리에 있는 메이크 파일 읽어가지고 어떻게 컴파일하는 작업을 이렇게 수행합니다. 오류가 나죠. 이거 메이크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메이크만 치면 된다라고 했지만 메이크도 사실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른 소스, 이제 다른 거는 좀 이제 간단할 수도 있는데 VI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윈도우즈, 리눅스, 맥, 뭐 다양한 환경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지는 컴파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컴파일 전에 지금 내가 컴파일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는 것을 일단 세팅을 해놓고 메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아까 리드미가 있었죠. 리드미에는 각각의 타겟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컴파일하는 방법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컴피겨라는 이런 패키지를 보면은 컴피겨라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컴피겨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시켜가지고 이 시스템의 환경, 아 이게 리눅스구나,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들이 제공되는구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해가지고 이놈이 일반적으로 메이크 파일을 자기 전용의 메이크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하는 게 일반적. 그렇다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규칙으로 쉽긴 했지만 메이크도 그렇게 복잡한 건 간단한 건 아닙니다. 초기에 우리는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갖다 쓸 때는 우리 주번트 사용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apt-get이라는 패키지 관리 도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패키지 이름만 알면 apt-get 인스톨 하게 되면 그냥 그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운로드에 설치가 됐죠. 초기에는 그런 패키지 툴이 없었습니다. 초기에 내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VI가 3번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소스를 받아왔습니다. 소스를 받아와가지고 얘를 컴파일 해가지고 내 바이너리 폴더에다가 디렉토리에다가 카피해서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초기의 리눅스는 개발자 아니면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있어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소스 배포를 보면은 메이크 파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메이크 파일 .linux, 메이크 파일 .win30, 메이크 파일 .ma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배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컴피그를 넣은 배포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의 주의할 사항들을 좀 복잡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면 이제 메이크 같은 걸 좀 제대로 배웠더라면 이런 걸 연습해보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좀 큰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내가 메이크 파일을 만드는 거. 메이크라는 빌드 방식을 내가 프로그램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개발자가 갖춰야 될 역량이지만 그 전에는 다른 패키지의 메이크 파일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연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좀 거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커널이에요. 혹시 저 모바일 그 안드로이드 하는 사람 안드로이드 커널 혹시 빌드에 안드로이드 소스 받아가 빌드 하는 것도 합니까? 아직 아니면 앱만. 우리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넥스트에서는 앱만 만들 것 같아요. 앱만 만든다기보다는 앱 만드는데 좀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드로이드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플랫폼마다 이렇게 다 달라지니까 커널을 내가 빌드 해가지고 여기다 올리고 그 커널에 맞게끔 앱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으면 개발자의 좀 능력치 좀 상승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기회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를 찾아보면 리눅스나 안드로이드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컴파일해서 만들 수 있는 소스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훨씬 더 복잡하죠, 이것보다. 그래서 거기도, 근데 그게 어떻게 제공되냐? 그냥 메이크 파일로 제공돼요. 커널 컴파일조차도 메이크 파일, 이 패키지의 빌드 도구로서 제공돼요. 그럴 때 그냥 메이크만 해가지고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구글링도 해보고 처음이라면 구글링 막 해보고 여기서는 저 맥북에서는 어떤 식으로 컴파일하고 또 윈도우즈 무슨 PC 어떤 식으로 컴파일하고 그런 컴파일하는 방법, 메이크 파일 만드는 방법, 메이크 파일 수정하는 방법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리눅스 커널, 안드로이드 전체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바이너리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본다면 메이크 파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통하게 될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거기까지 가기는 좀 이제 시간이나 여러 가지 좀 무리이고 그런 이 메이크라는 게 패키지 개발도 패키지 빌드 도구로서 쓰이고 그때 패키지 컴파일하는 규칙,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게 메이크 파일이다. 그 내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살펴보고 샘플, 아까 봤던 두세 개 나눠져 있는 소스에 대해서 메이크 파일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습해 보는 것으로서 범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make라는 프로그램 사용법은 별로 없습니다. 옵션이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다지 뭐 저도 이 make에서 옵션을 사용한 건 별로 없어요. 이제 하나만 F 옵션은 가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make라고 치면은 파일 이름 자체가 make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읽어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makefile.linux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fmakefile.linux라고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그것만 있고 크게 많이 하게 make에 대해서 이해할 중요한 내용은 바로 make 파일의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기본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겁니다. 다시 한번 make 파일은 컴파일하는 명령어들을 나열한 거다. 그런데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종속성을 설명하면서 나열한 거다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빠방만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타겟이라는 이름을 쓰고 콜론 치고 어떻게 종속성이 되어 있다라고 종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실제 컴파일하는 명령어들 또는 링크하는 명령어들 또는 뭐 어떤 디렉토리로 결과물을 카피해야 된다는 카피하는 명령어들 그러니까 아무 쉘 명령어 상관없습니다. 아무 쉘 명령어나 이렇게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뭐냐 한 줄만 쓴다는 게 아니고 이 아래에 여러 개의 쉘 명령어를 쭉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make라고 하게 되면 이 파일에서 이 내용을 읽습니다. 읽어서 타깃이죠. 목적입니다. 이걸 만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GCC에서 -5 해가지고 실행 파일, 최종 파일 이름 줬죠. 마치 그것처럼 최종적인 실행 파일 이름을 적습니다. 그럼 최종 실행 파일을 만들어라 하는데 뭐뭐뭐뭐에 의해서 의존해서 뭐뭐뭐뭐를 가지고 만들어라는 뜻이 됩니다. 아래는 실제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가 됩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에 의존해서 만들고 실제 이것들을 이용하거나 뭐 다른 작업을 하거나 실제 그 작업은 여기 나열된 쉘 명령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hello라는 걸 만드는데 hello.c를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해놓고 hello.c는 어떻게 만들었냐 gcc hello.c라고 만든다. 이렇게 기술하는 게 바로 메이크파일입니다. 하나만 우리가 한다고 했죠. 이전에 그냥 명령 하나만 쳤던 거. 그게 바로 메이크파일의 기본 구성이고 이게 복잡하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예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메이크파일의 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처음 보니까 이것도 복잡하게 느끼겠지만 아주 간단한 이해이고 메이크파일도 사실은 쉘 스크립트의 특정 부분, 컴파일하기가 특정 부분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쉘 스크립트의 더 확장판입니다. 여기 하나하나가 사실 여기 보면 이제 타겟이라고 이루어진 게 메이크파일 하나에 이 타겟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메이크파일 하나에는 타겟을 여러 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다 대칭적으로 동등하게 타겟, 종속성 목록, 그것을 위한 행위, 쉘 명령, 타겟, 종속성 목록 행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사실은 다 독립된 작업입니다. 쭉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다 독립적인 작업인 거죠. 이 타겟을 만들기 위한 작업, 이 타겟을 만들기 위한 작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쉘 스크립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쉘 스크립트 다섯, 여섯 개가 그냥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쉘 스크립트의 더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쉘 프로그램. 종속성에 의해서 종속성을 확인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떤 쉘 스크립트가 실행될 거냐가 되는 거고. 바로 여기 안에는 한 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쉘 명령어들을 나열할 수 있고 쉘 명령어가 쉘 스크립트를 나열할 수 있으니까 쉘 스크립트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이품은, 순환문, 변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일 하나가 하나의 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에 이제 메이크파일을 잘 이제 쓰는 능통한 사람이 되면은 메이크파일 가지고서 컴파일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한 쉘 작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 쉘 기능에 종속성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조금 더 강력하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메이크라는 것은 종속성에 의존해가지고 어떤 타깃을 만들기 위한 컴파일 방법을 기술한 목록이라는 거고요. 이 내부 과정은 거의 쉘 프로그램과 99% 동일합니다. 그래서 쉘 명령어들이 쭉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컴파일 꼭 GCC라는 컴파일 명령어뿐만 아니라 copy, remove 등등 어떤 거라도 여기다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작. 심지어 변수, 우리가 지금 쉘 프로그램을 생략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낯설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쉘 프로그램이 여기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 부분이 어떤 걸 예, 그거 스크립트라고 했으면 얘기를 했을 건데 뺐는데 스크립트란 것이 뭔지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차이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2학기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뭐 종류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스크립트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별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컴파일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냐